예,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새 정부가 오늘 새벽에 출발을 했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민생도 그렇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오늘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과 저희가 생각해야 될 점들 또 투자 인사이트를 좀 얻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증시의 강세장을 준비하라 이런 얘기를 이전부터 오래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일단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3일이죠. 우리가 저기 있었던 부터 그죠? 지금 계엄. 6개월 그죠? 네. 계엄 6개월 동안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제 해소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좀 경제나 증시의 변화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볼 때 지난 6개월이 참 암흑기였던 네. 것 같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다 비슷했던 분위기인데 네. 이제 그동안 사실은 우리 시장은 많이 눌려 있었고 위축돼 있었죠. 네.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위축돼 있다.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보면 뭐 생산, 소비, 투자할 거 없이 트리플 약세라고 지금 네. 일컬을 정도로 우리 시장 경제가 지금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6월 3일 대선이 끝났고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초반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까지 눌려 있던 게 이제는 되튈 시기가 됐다. 네. 그리고 지금도 이미 늦었지만은 이제 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마침내 이런 이제 타이밍이 돌아왔으니까 시장에 이제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새 정부가 출범하고 그동안의 혼란이 마무리되면서 뭔가 시동은 걸 수 있지만 저희가 제목이나 질문에 달한 것처럼 한국의 펀더멘탈이 개선될 수 있을까?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뭐 하루아침에 펀더멘탈이라는 게 돌아서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제 이게 돌아서는 걸 기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시장은 먼저 앞을 쳐다보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근데 펀더멘털이 돌아설 때 이제 기초 체력이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그냥 기초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지금 최근에 한은에서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뭐 금년에 0.8% 정도로 낮췄습니다만은 해외 IB들도 다 1% 언더로 지금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2차 추경을 뭐 한 30에 35조 정도 지금 추가로 해서 성장률 그거를 한 0.4에서 0.5% 포인트 좀 올려가지고 1% 이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싶은 이런 생각이 이제 곧 나올 거다라는 예. 거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모르핀 처방을 하는 거잖아요. 모르핀을 그렇죠. 예. 꽉 넣어가지고 경제에 조금 뭐 동력을 생기게 아니면 죽지만 않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뭐 산업 정책을 하든지 뭐 통상 정책을 하든지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 틀을 나가는 건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과연 어느 산업에 해야 될 거냐는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큰 이슈인데 지금 뭐 오늘 시장을 크게 움직이는 거 보면 결국은 뭐 AI나 반도체나 이런 쪽에 이제 성장 동력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시장의 산업 구조나 뭔가가 좀 틀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저출산 문제나 혹은 이제 산업의 구조적 문제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적어도 펀더멘탈을 급격하게 우리가 뭐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저평가된 요인들은 상당 부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당장 새 정부가 먼저 제가 앞에 방송에 그런 얘기 했는데 지금 이제 뭐 새로 그 수뇌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했을 거고 오늘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그럼 1차적으로는 뭐 원전, AI 이런 정책보다는 당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뭔가 좀 카드를 내놓겠죠? 네. 네. 그래서 뭐 당장에 이제 네. 테스크포스를 이제 예. 출범을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민생 이쪽이 지금 제일 방점을 그렇죠. 찍고 예. 있는 이재명 뭐 대통령이었으니까 그쪽에 먼저 이제 얘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서 지금 네.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소상공인 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아지는 거고 지금 네. 경제가 어느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냐면 최근에 상점 없어지는 거 보니까 커피집도 없어지고 화장품 가게도 없어지고 네. 동네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그게 좀 버티는 업종인데 네. 웬간한 건 다 치킨집. 웬간 다 온라인으로 하는 점들은 사실 이미 다 문을 사실을 많이 닫았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그 민생 쪽에 소상공인 지원 쪽에 이렇게 네. 좀
그 많이 정책의 포커스가 초반에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쪽이 좀 돌아가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예전의 안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쪽으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하면은 뭔가 이제 이 선순환을 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될 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시장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시장이 활성화되면 시장 거래 대금도 커지고 볼륨도 커지고 그럼 시장이 올라가다 보면 씀씀이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수 있잖아요. 부의 효과라고 네. 그러잖아요.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거 일단 불안하면 안 쓰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불안하죠. 네. 지금 그러니까 불안한데 이전에 안 예전에는 쓰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금리가 많이 높았어가지고 네. 다 집에다가 대출 받아가지고 다 넣어놓으니까 네. 생활비가 줄었었잖아요. 근데 금리도 최근에 조금 인하되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6개월 과정보다는 앞으로는 훨씬 더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있어야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앞을 보면서 좀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매우 이제 수긍이 가는 것이고 속으로는 그래서 그런 경기 부양이나 내수를 부양하면 무슨 섹터 종목이 되냐고요? 이게 궁금하시겠지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그 뒷부분에 저희가 좀 모아서 얘기를 하겠고요. 점검해야 될 현안들이 많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통상 협상도 우리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어쨌든 그들이 이해를 했는지 시간을 좀 벌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협상 자리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들도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제잖아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네.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파트너로 지금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전 세계를 두고 지금 그렇죠. 협상을 예. 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협상 선수잖아요. 네. 우리는 협상에 있어서 뭐 선수들이 전문가들이 이제 파견돼서 가서 하고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프로들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보면 미국 관점에서 보면 좀 지역적인 나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반도체나 철강이나 기타 품목들이 상당히 중요한 자동차, 산업군이잖아요. 그럼요. 자동차. 예.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이해관계가 서로 갈릴 텐데 반도체 쪽에 있어서는 지금 뭐 오늘 시장에서는 다행히 엔비디아 덕택으로 뭐 다른 것들이 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라는 이슈가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의 이런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게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비난할 정도로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관세를 계속 매겨서 중국을 두드려 팰수록 중국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중국 AI 시장 계속 커보고 있다.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뭐 4나노 쪽으로 이제 그 미세 공정이 또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그 반도체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이쪽 미국 쪽도 수요처가 있는 거고 중국 쪽도 수요처가 있어가지고 참 중간에 껴있는데 어쨌든 미국의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면 맞다. 그러나 우리 자체적으로도 이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어떤 뭐 추경이나 아니면 정책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AI나 이쪽 반도체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내 생산 그런 거점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더 미국 내 생산 그것도 좀 늘릴 가능성을 지금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이것도 좀 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살아야지 우리 시장이 이제 살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면은 시가총액 비중으로 전체 한 25% 돼요. 시장이 좋아지고 이게 선순환을 돌려고 하면 이런 앞에 서 있는 뭐 시가총액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런 회사들이 잘 돌아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런 점에서는 좀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되게 잘 하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어쨌든 미국에서 이게 품목 관세 이것 때문에 덜커덕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중국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기차도 막 쫓아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공장을 막 전놨는데 전기차의 수요가 좀 줄어들고 하면은 이게 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전략을 좀 탄력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선 이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변화들, 변수들 더 프레미어 강관우 대표님 만나고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과
섹터 얘기로 좀 이제 함께 묶어서 가도록 할게요. 특별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이나 증시 부양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전의 대통령들도 다 하면 얘기는 해요. 그런데 뭐 작전 세력 때려잡겠다 주로 이런 거였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물론 DJ 때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죠? 이 코스닥을 살리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상법 개정이나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 그러면 지주사 뭐 이런 지배주주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근데 사실 이미 주가는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된 것인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많이 되고 있죠. 네네. 네. 저는 이번 장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이 너무 싸고 그리고 저평가주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상법 개정안을 예전보다 더 강하게 강화된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주 권익 보호라는 게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소액 주주에 대한 권익 보호 이런 건 생각을 별로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에 뭐 일반 주주까지 포함하면 전체 주주를 다 보호하는 그쪽으로 좀 가겠다.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이것저것을 더 심어 놓겠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더 좀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관련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간에 없어지는 밸류, 없어지는 돈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뭡니까? 싸다고 해서 주식 회사 좋다고 해서 했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떼먹고 저렇게 떼먹고 배당도 안 하고, 이게 그동안은 이제 알아서 돈 벌어 가라는 거잖아요. 투자자들한테. 그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 완전히 봉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실은 일부 그룹에서 상법 개정하기 전에라도 빨리 증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 뭐 대규모 증자 건수도 있고 기업 지배구조 또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게 상법 개정에 통과를 하고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제 막히는 셈이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자사주를 소각 시키겠다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사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또 여러분들의 관심이고, 최근에 또 주가도 미리 선반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이제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저 PBR주, 뭐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지주사주, 배당주, 뭐 그런 쪽으로 지금껏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더 올라갈 여지가 곳곳에 여전히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뭘 잘못하면 처벌하겠다 이거는 예전에도 뭐 솜방망이 처벌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실질적으로 처벌이 사례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치인 테마나 무슨 테마나 이렇게 단기 테마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재평가시킬, 리레이팅 시킬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정책적인 면에서 그 해결점, 뭐 답안을 좀 찾으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또 미국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4개월 만에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몇 개월의 딥시크와 트럼프의 충격을 이겼다고 보는 건데요.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각, 새 정부의 기조. 근데 고민은 실제로 AI와 관련해서 투자할 기업이 한국에 얼마나 있냐,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 관련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AI를 빼놓고는 요즘 세상을 얘기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됐어요. 뭘 해도 AI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I의 사용처, 응용처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게 전부 다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고리즘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넓혀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기간 산업이고 경기 순환 쪽이고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전통 산업 이쪽을 많이 지금 봐왔던 그런 나라였는데, 앞으로는 AI 쪽으로 투자를 안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뭐 100조 예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도 계속 지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뭐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를 보고 이제 달려가는 거잖아요. 엔비디아가 사실은 싼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장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 구조에서도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최근에는 중국 관련돼 가지고 좀 악재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우디에서 그거를 뭐
더 보충할 수 있는 이런 소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건데 사실 제가 만약에 엔비디아를 살 거냐 아니면 한국의 SK 하이닉스를 살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받으면 저는 SK 하이닉스를 사겠다고 딱 답을 하겠어요. 왜요? 왜냐하면요. 밸류가 엔비디아는 네. 엄청 싸죠. 네. 선행 PR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30배 지금 중반까지 가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 1위입니다. 30배 중반까지 가 있고 모든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거의 뭐 과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선행 PR은 5배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다시 상당히 강한 분위기로 외국인들이 초반부터 강하게 사들어오는 이유가 네. 그런 거예요. 근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죠. SK 하이닉스는 베타라는 게요. 2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장 민감도가 강한 지수가 거죠. 예. 10% 오를 때 이 SK 하이닉스는 20% 오릅니다. 물론 이제 10% 빠지면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변동성은 있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되게 느리고 굼뜨죠. 1.3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10% 올라간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13%밖에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위쪽으로 강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좋고 AI에 관련해서 말이죠. 근데 삼성전자는 또 시장의 방어막 이런 역할을 하고 밸류면으로 예. 크게 비싼 건 없으니까 나는 밑으로도 좀 리스크를 보면 이제 제어를 하면서 위쪽으로도 시장만큼은 따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삼성전자를 취하시는 건데 어쨌든 AI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이 두 회사입니다. 이 두 회사의 얽혀 밸류 체인에 있는 그 다른 회사들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베타가 높기 때문에 시장이 위쪽으로 간다. 그리고 AI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라고 할 때는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갈 지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시장을 둘러싼 변수나 종목 얘기들을 강 대표님과 제가 사실 좀 깊게 얘기하려면 120분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기존 방송에서는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오늘은 욕심내지 말고 지금 어쨌든 이 증시부양에 대한 의지, 지주사나 이런 쪽들도 밸류업들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AI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시간상 마지막 질문으로 그 얘기 못한 것 가운데 이 장 자체는 한국 증시에 투자할 만한 시기가 왔다고 이전부터 이미 말씀하셨고 반영이 됐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언급 안 한 것 같아 주목해야 될 섹터나 업종이 있으면 마무리해 주세요. 저는 뭐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주사, 네. 저 PBR, 배당 이쪽이 상당한 수익률을 앞으로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증권주를 주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네. 선반영했죠. 대장주는 미래에셋증권이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증권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페어밸류 근처는 온 거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숫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이 활성화되고 거래 대금이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 경제가 좀 돌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사업 건수가 많아지고 그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IB 쪽에서 딜이 좀 많아지면서 거기서 수입이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는 뭐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올라가니까 뭐 수시로 수입이 증가할 거다 이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돌아간다라고 하면 IB 쪽까지도 좋아진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우리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 그 컨센서스 수치보다 더 높은 이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당장의 이익은 안 보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적용하는 멀티플 자체를 더 상단으로 올려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미래에셋증권 현재 기준으로는 뭐 컨센서스 정도에 지금 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 자체를 이익 추정 자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플러스 멀티플 자체도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권주하고 뭐 은행주, 금융주를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증권주가 레버리지가 훨씬 클 것 같지만 은행주가 훨씬 커요. 장부상으로 봤을 때. 그런데 ROE 그러니까 이익을 훨씬 그 장부에 비해서 더 많이 벌어들이는 게 증권주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주를 살래 다른 금융주나 은행주를 살래 할 때는 저는 증권주를 사고 오히려 은행주는 뭐 해지를 걸든지 아니면 좀 비중을 좀 낮게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대선 특집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몇몇 과제들, 뭐 물론 다 못했습니다. 몇몇 과제들과 몇몇 섹터에 관한 이야기들 제한적인 시간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